네, 사회보험법 이은영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사회보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러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말하는 정의의 실현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로 한번 보시면 1절에 사회보장 기본법의 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현대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 제도는 각 국가마다 상이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즉 각 국가가 국민들에게 사회보장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즉 고비용, 고복지를 할 건지 또는 낮은 비용, 저비용, 저복지를 할 건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보장 기본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미리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국가마다 그 형태가 좀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경되어 왔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 2절의 주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조의 목적입니다. 목적. 사회보장 기본법은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리고 사회보장 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은요, 세 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15페이지, 저희 기본서 기준 한 15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15페이지에 세 문항이 나오고 사회보장 기본법은 첫 시험지를 다 받아보면 자, 처음 세 문제 또는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과 관련해서 법이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 모든 법은 1조가 대부분 목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법의 구성은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을 다시 보면 자, 국민의 권리가 먼저 나오죠. 자, 사회보장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가 나오는 거죠.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넓게는 여기 총칙에 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자, 국가가 시행하는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겠다. 채용 통계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총 4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을 먼저 봤는데, 자, 목적은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사회보장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의 권리로서 존재를 합니다. 즉,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내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받을 권리라는 것에 기초를 하고요. 사회보장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이념 보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은요, 모든 국민입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은 시험 문제 출제와 관련해서 주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자,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자립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이념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위험이 법을 이해하는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자립입니다. 자, 그럼 사회적 위험이 뭐냐?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 개인적 위험 또는 저것은 개인의 탓 아니야? 뭐 이런 게 되겠죠.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은 키워드는 사회적 위험과 국민의 자립인데 자, 밑에 보시면 자,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즉 출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망까지 이것이 개인의 위험이냐 아니면 사회적 위험으로 봐서 사회가 보장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기본 이념, 사회보장 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뭐냐면 출산에서부터 사망, 이런 말 많이 하죠.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때까지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탓이 아니야. 개인의 위험이 아니야. 사회적 위험이니까 자, 사회가 보장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기본 이념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런 기본 이념, 사회보장과 관련된 기본법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사회보장 기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조 정의를 보겠습니다. 정의. 자, 3조 정의는요. 사회보장이 나오고요. 첫 번째 사회보험. 두 번째 공공부조. 세 번째 사회서비스. 그리고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번에 신설된 내용인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우리나라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총칙이라는 처음에 내용을 두면서 헌법에서는 총강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총칙이라는 내용을 두면서 거기에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내용 또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내용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또는 이 법에서 용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이해하려면 법에서 나오는 용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용어의 정의가 3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보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정망,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희 교재로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사회보장. 금방 사회적 위험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하고 서비스. 그죠? 서비스를 보장하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사회보험이라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공공부조라는 그런 시스템 내지는 툴이 있는 거고요. 사회 서비스라는 툴이 있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은요. 자, 밑줄은요. 보험의 방식. 밑줄 그시고요. 그 옆에 건강과 소득입니다. 자, 사회보험은요. 자, 사회보장을 하는데 보험의 방식으로 하겠다. 보험의 방식으로 하겠다. 근데 보험의 방식으로 어떤 걸 하느냐?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다. 자, 제가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해서 저희 사회보험법과 관련된 자, 법률이 있었죠. 건강을 보험으로 하는데 자, 그럼 뭐가 있냐면 건강보험법 그리고 산재 보상보험법. 소득과 관련해서는요. 연금법, 국민연금법 그리고 고용보험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보험 4대 보험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험의 방식으로 사회 보장을 해주겠다. 출산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근데 어떤 걸 보장해 주냐? 건강에 대한 것을 보장해 주겠다.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기본법이 있는 거고요. 건강은 건강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 소득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별이 되는 거죠. 자, 공공부조 보겠습니다. 공공부조.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부조. 부조는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공공이 도와준다. 부조, 부조금 이런 말 쓰죠. 뭐 장례식장에 가거나 아니면 누가 결혼을 하면 뭐 축의금, 뭐 부의금 이렇게 말도 쓰지만 부조금 이런 말도 씁니다. 자, 용어는 공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준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도와주겠느냐? 그게 법에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래서 공공이 붙는 거고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어디까지 보장해 주냐면, 자, 이건 취약계층이죠.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공공부조. 사회보장의 툴 가운데 공공부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사회서비스는 많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는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쭉쭉쭉쭉 여러 분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쭉쭉쭉 재활, 상담, 뭐 돌봄 이런 걸 해줘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다운 생활, 삶의 질 향상. 자, 공공부조는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본문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고요. 사회 서비스는 한 단계 좀 더 나아갔죠. 인간다운 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뒤에 사회 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의 그 책임의 주체는 누구냐에 대한 법률이 나오고요.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사회 서비스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 삶의 질이기 때문에, 자,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한테는 그 수익자,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정의를 보면 사회보장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저희 교재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평생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나옵니다. 평생사회 안전망. 사회보장의 종류로서의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왔었는데, 평생사회 안전망은 사회보장의 기본 방향입니다. 뭐가요? 평생 사회 안전망.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욕구가 있고요. 플러스 특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 자, 사회 보장을 해줄 텐데 출산에서부터 사망까지 사회적 위험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기본 욕구가 틀리죠. 그리고 특정한 사회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의 특수 욕구. 자, 그래서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국가가, 지자체가 책임으로 시행하자라고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 방향입니다. 저희 교재 보겠습니다. 평생사회 안전망은요,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기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생애 주기마다 틀린 거죠. 출산, 양육, 뭐 노령, 뭐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생애 주기, 여기가 키워드, 기본 욕구 키워드, 특정한 사회 위험의 특수 욕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뭘 해주겠냐면 소득과 서비스인 거죠.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평생사회 안전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툴은 3개가 있다. 평생사회 안전망은 사회보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소득과 서비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이고, 여기는 평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 기본과 관련 생애주기가 들어간다. 특수욕구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위험을 얘기한다. 그래서 뭘 하겠느냐? 맞춤형으로 해주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3조의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 규정. 자,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는 신설된 법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사회보장 정책을 이제 심의 조정, 연구하기 위한 겁니다. 사회보장 정책을 요렇게 기본 방향, 요렇게 가야 되는데, 자, 그럼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데이터가. 행정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사회보장에 대한. 자, 보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이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사회보장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거냐, 어떻게 심의하고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연구하느냐, 이런 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의 내용입니다. 자, 저희 교재에는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4조가 좀 빠져 있는데요. 자, 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법률과 관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이 법에 기본법이니까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5조, 6조, 7조, 8조 보겠습니다. 자, 5조는요. 사회보장 목적에는 국민의 권리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5조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민의 책임은 목적이 없죠. 목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노력하여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기본법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 근데 외국인,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은 아닌데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총칙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조 관련해서 저희 교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자, 사회보장 기본법을 보실 때는 주체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체가 누군지. 자,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정하고 있고요.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뭐 이해되시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된다. 분담해야 된다. 분담이 키워드입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시험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이 됐는데 보시면, 자, 3번 동그라미 3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군이고요. 동그라미 4번은 국가는입니다. 국가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키워드 밑줄 국민발전 수준, 국가발전 수준, 국가발전 수준입니다.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분야를 확립하고 매년 국가와 지자체는요. 국가발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발전
수준에 따라서 매년, 매년입니다. 매년. 자, 뭐 하느냐? 필요한 재원, 매년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이게 동그라미 3의 내용이고요. 자, 4번 지자체가 빠지고요. 국가입니다. 주체가.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자, 여기서 말하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는 경년입니다. 경년. 또 하나 이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3항과 4항이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중에 국가 발전 수준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발전 수준. 제가 처음에 사회보장은 국가마다 좀 틀리다라고 했어요. 고비용 고복지로 갈 건지, 뭐 중비용 중복지로 갈 건지, 저비용 저복지로 갈 건지 틀린 거죠.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는 자, 선진국의 기준 내지는 뭐 못 사는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또는 세계적인 기준, 국제적인 기준이 아니라 국가 발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발전 수준에 맞게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답니다. 네 번째, 국가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빠졌죠. 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표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다 국가입니다. 국가. 중장기 사회보장 개정 추계를 경년입니다. 경년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경년. 자,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 자, 국가는 추격해서 공표해요. 그렇습니다. 자, 국가 등가 과정. 자, 법 6조 국가 등가 과정이 나옵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을 얘기하는데 총칙에서 국가 등가 가정을 얘기합니다. 가정. 자,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보호를 가정 단위로 합니다. 가정 단위.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건강보험을 예를 들면, 자, 이제 한 명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밑에 자녀가 있으면 제 피부양자로 들어오죠. 그죠? 자, 가정 단위.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산재죠. 그러면 그 유족한테 생계를 보장해 주자.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가족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자, 가족이 저희 교재 보겠습니다.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해야 된다. 자, 저희가 국가와 가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은 개인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한테 맞는데 가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가정이 잘 돼야 뭐 이런 거죠. 그죠? 가정이 잘 돼야. 그래서 6조에 뜬금없이 국가와 가정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걸 저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조 보겠습니다. 7조. 국민의 책임이라고 읽고 노력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다시요. 국민의 책임이라고 읽고 우리는 노력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재. 동그라미 1번. 모든 국민은요,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그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모든 국민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환경 조성, 사회환경 조성에 협력하고 노력해야 된다. 모든 국민은 비용의 부담, 국민도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해서 자,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자,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또 하나, 사회 서비스 중에서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나오는 겁니다.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해야 됩니다. 자, 7조 국민의 책임이라고 읽고 우리는 노력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협력으로 이해합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적용해 줄 거냐 말 거냐, 사회보장 제도를 툴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교재에 보시면 자, 상호주의가 키워드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합니다. 자, 상호주의는 뭐냐면 국가마다 사회보장 제도가 각기 상이한데, 자, 우리나라의 국민이 너희 나라에 가면 너희 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을 어떻게 해줘? 어떻게 대우해줘? 우리도 그거를 보고 그대로 대우를 해줄 거야. 상호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자, 뭐 이런 거죠. 인간 존중. 뭐 이런 거 아닌 거죠. 그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자, 외국인 보호를 위해서 해준다 아니고요. 자, 상호주의.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을 어떻게 해줘?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해줄 거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호주의를 하는 겁니다. 자, 저기 교재 보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사회보장을 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밑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상호주의가 원칙, 그리고 법령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외국인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 총칙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그리고 사회보장 계획과 관련해서 사회보장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기본계획, 그리고 처음 위원회가 나왔는데 사회보장위원회, 기본정책 방향, 금방 제가 평생사회 안전망과 관련해 정의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용의 부담, 그리고 사회보장 정보의 관리, 그리고 신설된 거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의 제공 요청 분석센터,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칙 관련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설명이 잘 이해가 되도록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